자, 이번에 스페이스X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선보입니다. 우주선을 쏘아보내고 1단 추진체가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인데 여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 구조물이 하나 보이실 텐데 이게 메카질라, 그러니까 고질라의 메카 버전이 돼서 이게 메카질라인데 보시면은 찹스틱, 젓가락 부분이라고 철골 구조물이 마치 젓가락으로 무언가를 집듯이 집어버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번 쓴 로켓을 젓가락으로 잡아서 다시 재사용하겠다. 진짜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 5차 발사가 있었는데요. 발사부터 착륙까지 아주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하나하나 리뷰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 스페이스X 스타쉽을 개발해서 도대체 뭘 할 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기 전에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스페이스X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두 가지 로켓이 있어요. 첫 번째로 왼쪽에 팔콘 9과 오른쪽에 스타쉽입니다. 먼저 팔콘 9이 스타쉽보다 훨씬 작습니다. 한 70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실을 수 있는 중량 정도도 22,800kg로 한참 적어요. 거의 한 9분의 1 정도. 반면에 스타쉽 같은 경우 우주선 부분 앞부분만 이제 50m고 뒤에 있는 1차 슈퍼 헤비 부분은 이제 70m라고 다 합치면 거의 120m가 넘어가요. 여러분 120m면 아파트 40층 높이거든요. 심지어 두께도 엄청나서 그냥 진짜 40층 아파트를 하늘로 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번 성공이 대단하냐?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걸 지금 우주로 띄운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긴 이릅니다. 팔콘 9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분리체만 재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옆에 있는 스타쉽 같은 경우는 슈퍼 헤비와 스타쉽 모두 다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발사 비용이 62밀리언 달러, 하나로 70억이죠. 70억과 이제 스타쉽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번 스페이스X의 도전이 왜 대단하냐? 훨씬 더 큰 몸체를 띄웠는데 더 저렴하게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팔콘 9 같은 경우 이미 300회 이상 비행했고 재사용 성공 역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스타쉽 5차 비행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굉음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진짜 멋있게 올라갑니다. 저는 되게 이런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자, 그리고 2분 40초가 딱 되자 1단 로켓 슈퍼 헤비 부분이 떨어집니다. 이걸 이제 핫스테이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슈퍼 헤비 분리되는 거 보이시죠? 스타쉽은 앞으로 쭉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50분간 지구 저궤도를 비행을 해요. 나중에 우주여행을 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풍경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출발 직후 육풍경 정말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게 지금 떨어지는 1단 로켓인 슈퍼 헤비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번까지만 해도 바다에 그냥 빠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역추진을 통해서 바로 자세 제어를 한 다음 이 메카질라 여기 찹스틱 부분에 딱 안착을 합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 땅에 떨어질 때쯤 역추진이 나오고 있죠. 속도를 늦추고 자세를 여러 방향으로 제어를 한 다음에 젓가락 부분에 가니까 이 젓가락이 이렇게 딱 오므리면서 닫아줍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로켓 재사용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이번 스페이스X가 하는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한 번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수십억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논란이 됐던 그 장면이에요. 이거 젓가락으로 잡는다. 처음에 이 계획을 들은 나사 관계자나 각종 항공우주국의 관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스페이스X가 실제로 보여줍니다. 외국의 한 유튜버가 이거 3D 렌더링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착륙 과정에서 이 위치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게 된다면 일단 로켓은 물론이고 발사대까지 같이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켓을 젓가락으로 잡았을 때 이 젓가락 부분에 스웨이, 흔들림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또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이제 착륙 과정 중 연소가 일어날 가능성, 실제로 이거는 가스가 누출돼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보시면 밑에 막 불이 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소화장치로 자동으로 꺼졌다고 합니다. 자,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냈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젓가락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정확히 말하면 캐치암이라는 부위인데 대략 100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 캐치암을 유압 피스톤과 가스 스프링 등의 여러 가지 완충제를 달아서 이 흔들림에도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20m 정도 길이의 착륙 레일, 이게 이제 착륙할 때 약간 쿠션 역할을 하는데 역시나 스프링이 다 달려있죠. 이 구조를 설계하는데 꽤나 애먹었을 것 같습니다. 대략 0.85m를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에너지 충격을 많이 흡수시켜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이 슈퍼 헤비의 윗부분, 날개 부분에 보시면은 양옆에 아주 작은 홈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홈 부분을 끼워 맞추는 게 이번 과제의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는데, 하중 지점에 맞닿게 되는 이 실린더의 직경이 0.17m, 그러니까 17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조인트로 해서 간의 플렉서블함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걸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홈들에 대한 곡면 처리도 해줬고요. 그 밑에도 역시 곡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가이드에 맞춰서 끼우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처리들이 꼭 필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스페이스X가 얼마나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를 했는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찌됐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아주 정밀하고 천재적인 설계까지 이게 모두가 뒷받침됐기에 로켓 재사용의 꿈을 이룰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스타쉽 주위로 계속 뭔가 가스가 폭발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엔진 베이 쪽에서 메탄이나 기타 오염 물질 등이 필요가 없는데 이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쏴서 배출해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한 30초 정도 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게 저궤도를 비행하던 스타쉽은 다시 지구로 진입해야겠죠. 재진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진입할 때 속도 보시면은 대략 4km 정도의 고도에서 26,000km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운석 같은 게 막 지구 대기 뚫고 떨어질 때 보시면 열이 엄청 발생하잖아요. 자, 이렇게 열이 많아지면 단열 압축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자, 이 단열 압축 현상이 생기면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붉게 플라즈마가 생깁니다. 이렇게 초고온 플라즈마 막이 형성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파 송수신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때 영상이 끊기거든요. 왜? 전파를 못 받는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중계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던 건 바로 스타링크, 머스크가 쏘아올린 작은 인공위성들이 중계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인공위성들을 중계기로 이용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진입한 스타쉽은 이제 물에다가 착륙시켜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도 젓가락 집듯이 집어가지고 재사용할 날이 머지 않겠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자, 저 스타쉽 보내서 어쩔 건데? 자, 지금부터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스타쉽에다가 전부 다 태웁니다. 지금 여기 뉴욕이거든요. 바다 위에 있는 발사대로 간 다음에 이 손객들이 탑승을 합니다. 스타쉽에다가. 이제 스타쉽을 쏘는 거예요. 이걸 또 어디로 쏘냐? 우주 여행할 때 쏠 수도 있겠지만 어디로 간다?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 무려 27,000km 속도로요. 자, 뉴욕에서 상하이까지 39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게 가능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되겠죠. 자, 전 지구를 30분 생활권으로 잇는 이 말도 안 되는 계획, 한마디로 대륙간 여객 운송 시스템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야,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성간 여행. 그러니까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화성 갈까? 머스크의 최종 계획 화성 이주. 이거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실행력이 엄청난 게 지금 스타베이스라고 미국 텍사스주에 방금 로켓 발사했던 그 장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스타게이트가 아니라 스타팩토리를 지금 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뭐 할 거냐? 스타쉽을 연간 1000대 생산한다고 합니다. 약간 배틀크루저 1000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싶죠. 어쨌든 스타쉽 한 대 우리가 100명 탑승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0만 명의 우주 비행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30년 후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 우주 비행사 자격증 준비해야 돼요. 빠르면 30년 후에 화성 이주, 다행성 인종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야,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올해 6월 스페이스 X 지분을 공개 매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스페이스 X의 가치가 얼마로 평가됐냐? 최소 300조였어요. 300조의 가치를 인정받고 주당 113달러에 팔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혹은 내년에 기업 공개 IPO 한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제 상장시키면 제가 봤을 때 진짜 못해도 400조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자, 400조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세계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됩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예요. 뭐 여러분이 믿건 말건 일단 시장에서는 300조 이상으로 쳐줬다고 합니다. 자, 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야, 이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냐? 네,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애널리스트, 재무쟁이들은 당장 이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되고 내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 프로젝트인지 이거부터 따집니다. 수익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요, 조금 관점을 다르게 봅시다. 당장 돈이 안 된다고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진보가 일어났을까요? 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들, 당장 돈이 안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주주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 이해됩니다. 하지만 주주가 아니라 엔지니어나 인류의 이론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는 일들 정말 멋지고 가슴 뛰는 일 아닌가요? 저는 당장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 자체를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누가 전기차를 만들 생각을 했나요? 누가 이 로켓을 재사용할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 뇌에다가 이런 전극을 박을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지금 머스크가 하는 일들 정말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07년에 한 인터뷰가 있어요. Expectation was that by now in the 21st century we would have a moon base and probably even a Mars base. And I think if you'd asked anyone at that point in time whether we would be unable to go to the moon and not have been to Mars, I think they would think you're crazy. A presence certainly with Tesla Motors.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at. This is your electric car company, correct? And that's going to be obviously a much broader market segment that can make use of that car. And then Model 3 is intended to be around a $30,000 price point, and so that's really affordable by almost everyone who can buy a new car. So the idea is to drive to mass market as rapidly.
is really with an electric vehicle. And then you need to pair that up with a zero-emission power generation method, such as solar power. I think solar power is going to be a really big deal. Tesla is not a hybrid car. Tesla is pure electric. Pure electric. Car companies believe that a viable electric vehicle is not possible, and B, even if it was, people wouldn't buy it. So we need to show that neither of those are true, that the technology works, that people want to buy it, and that will be the most effective way of really driving change in the auto industry, is by serving as an example in that matter. And I think that you're doing pretty good. I think you've done very well.